올해 44조의 60% 이상이 HBM이거든요. 외국인들도 아마도 지금 봐서는 하이닉스에 베팅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전자가 이번 상승장에서는 소외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기술적으로 삼성이 빨리 따라 붙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반도체 얘기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SK 하이닉스, 맥쿼리가 리포트를 냈는데 올해 영업이익을 44조 이렇게 좀 전망을 했고 내년에는 68조를 전망을 했고요. 27년도는 90조 이렇게 좀 제시를 했는데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전망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까요? 그냥 제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면 맥쿼리는 삼성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올해 44조의 60% 이상이 HBM이거든요. 네. 그건 이제 비중이 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0% 이상이라는 건 영업이익의 60% 이상이에요. 지금 올해. 네. 매출이 아니라. 매출 비중 계속 올라갈 건데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올라갈 건데 이렇게 언급을 정리를 해놓은 거 봐가지고는 이제 소위 기술적인 어떤 격차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맥쿼리가 단정을 짓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 리포트가 나왔나 모르겠는데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이거 이래 놓고 나서 삼성전자도 뭐 올해 저 영업이익 뭐 40조 얘기하고 내년에 뭐 60조 얘기하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를 얘기하기는 참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라는 게 네. 애널리스트가 자기만의 어떤 로우 데이터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맞다라고 뭐 정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반대도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MS 쪽, 뭐 킴님 같은 경우는 네, 되게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번에 많이 바꾸셨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근데 네. 아무튼 안 좋게 많이 얘기하는 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단정적으로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제가 본 것 중에선 가장 공격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무조건 3천 넘어간다 이거 보고. 왜 포모 느끼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꺼리 줬다 이거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국내 증권사 리포트의 영향력보다는 외국인 대상으로 했을 때는 외국계 리포트가 영향력이 크죠.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JP모간의 그 네이버 리포트 같은 경우는 사실 내용 보면요. 우리나라 리포트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렇다 칩시다 그냥. 네. 훨씬 잘 쓴 게 많아요. 디테일하게. 목표 주가도 별 차이도 안 나요. 네. 근데 거기서 흥분했던 거는 외국인들이 그거 보고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같은 현상이거든요. 오늘 80만 주 넘게 외국인들이 샀다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패턴으로 놓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는 거의 지지부진하고 SK 하이닉스는 계속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지금 주는 SK 하이닉스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사실 삼성전자가 뭐 HBM, 엔비디아 이제 하반기에 또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또 얘기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들어가게 되면은 또 SK 하이닉스 점유율 측면에서 또 뭐 리스크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독점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저 같으면 창피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통과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작년 2분기부터 얘기해놓고 지금까지 왔는데 양치기 소년이죠. 거기다가 심지어 작년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건 네. 퀄 테스트 통과 얘기를 하고 계속 퀄에 대해서 기사 보면은 물론 단독이고 온라인 뭐 이런 쪽이 많았었긴 했지만 된 것처럼 막 분위기 잡아놓고 가서 갑자기 연말에 뜬금없이 칩 설계 다시 한대잖아요. 네. 그럼 뭔 퀄 테스트를 어떻게 받았길래 칩 설계를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난 그때가 제일 황당했거든요. 나 속았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거든요. 그 느낌이.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퀄 테스트 얘기 나온 거 보면은 올해도 내내 지금 희망 고문했잖아요. 네. 뭐 3월에 왔다 가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 기사로 나온 거. 나 기사 다 스크랩 해놨거든요, 진짜로. 그것도 뭐 5월 되면 뭐가 된다, 뭐 6월 다 끝나가는데 지금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저 대만의 디지타임즈에서는 안 됐고 9월 달에 다시 테스트 도전한다. 네. 이미 안 됐다고도 진짜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런 거 나오는 거는 글쎄요. 저는 이제는 기사를 믿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 정도의 회사라면 시가총액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글로벌 기업이고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회사인데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슈가. 그쵸. 좀 시장하고 직접 소통을 해야지. 분기에 한 번씩 실적 발표하면서 희망 고문만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번에도 뭐 원시딜의 뭐 수율이 뭐 갑자기 좀 올라와서 뭐 설비를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기사로 올리지 말고 그런 거 IR자로 배포해도 되잖아요. 굳이 사람 모아가지고 IR 할 거 아니라. 네. 이게 좀 압축이 돼가지고 시장하고 제대로 된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좀 계속 해가지고 추정 기사, 이제는 딱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이거 어디야? 딱 보면은 들어보지 못한 인터넷 신문사.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쌓이면 안 믿게 돼요. 네. 제가 방송 시작 전에 그랬잖아요. 모 그룹 같은 경우는 저 기본적으로 믿질 않는다고. 그게 누적이 되면 그러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업계 꽤 오래되신 분들은 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 이제 투자 자체를 안 한다고, 거기는. 이번에도 내가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크게 해피름 거기래 가지고 안 했거든요. 야구 이렇게 무지하게 올랐는데 그건. 하여튼 네. 그 근데 그래도 그 최근에 어젠가요? HBM4 관련해서 수율이 이제 뭐 40%까지 올라왔고 이제 올해 안에 양산 본격화한다. 이것도 기사기는 한데요. 뭐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HBM4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는 네. 하이닉스는 이미 일부 초도 물량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샘플 테스트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삼성전자는 3 테스트 탈락한 것만 나와 있지 포 얘기는 안 나와요. 공식적으로는. 네. 그리고 이것도 공식적인 거 아니죠? 회사에서 얘기한 게 없으니까. 아, 네. 그죠? 그리고 지금 일단 우리가 주요 정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하나는 본딩 방식이 포까지는 똑같이 가요. 네. MRMUF 방식, 그죠? NCTCF 방식이든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율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기존의 방식대로 한다 그러면 하이닉스게 제일 수율이 높았는데 갑자기 3에서 4로 바뀐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뒤집어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마이크론도 지금 수율을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헉헉거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봤었던 내용이나 기사를 볼 때는 HBM4도 75% 이상은 하이닉스한테 독점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나머지를 가지고 삼성하고 마이크론하고 아마 나눠갖기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 같고, 네. 원래는 4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 적용될 거라고 봤는데 네. 이게 4까지는 기존의 방식으로 가고 4.2에서 이제 적용을 할 거다 해가지고 4.2를 타겟한다라고 하는 거를 본 것 같아요. 그것도 회사에서 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본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좀 많이 답답하네요. 너무 이게 산발적으로 소식들이 퍼져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도 일반 투자자분들은 특히나 더 이거 정보를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그래도 뭐 삼성전자 계속 뭐 AMD 쪽에서도 그 최근에 MI 350인가요? 네, 그것도 이제 삼성전자 HBM 쓴다고 하고 뭐 평가도 뭐 좋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객사 엔비디아가 굳이 아니더라도 그 외의 고객사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가져볼 수 있을까요? 그 외를 다 합쳐도 15%가 안 돼요. 네. 마켓 사이즈 자체가 워낙에 작아요. 그리고 또 그 외가 삼성만 쓰진 또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이 거기서 가져가는 게 15%에도 챙기면 괜찮은데 네. 거기도 마이크론 가져갈 거고 또 하이닉스도 가져갈 거고. 그리고 오늘 기사 난 거 보면은 커스텀 HBM인가요? 그러니까 커스텀 HBM. 고객 맞춤형. 네. 이제 엔비디아도 그 다음에 또 브로드컴도 각각 자기한테 필요한 거 맞춤형 HBM 시장을 가겠다. 근데 그 시장도 하이닉스가 독주하지 않느냐라는 또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거는 일단 저는 그걸 떠나가지고 사실은 삼성이 여타 기업들을 잠식을 하든 아니면 치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마켓을 늘리려고 그러면 엔비디아에서 안 먹혔는데 다른 데서 나는 삼성이 좋으니까 삼성만 할 거야 라고 할 일은 없잖아요. 네. 그런 걸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기술적으로 삼성이 빨리 따라 붙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시장 점유율을 논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3 버전에서 퀄통과에도 사실은 별로 받을 게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통과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통과. 따라 붙는 걸 보여줘야지 기술을. 기술적으로 따라 붙지 못하는 상태면은 아무리 기를 쓰고 뭐 해봤자. 그리고 뭐 기사 보니까 그거 있던데 설비 투자 뭐 들어간다 어쩐다 하는 거. 네. 작년에도 비슷한 기사 났었던 거 알아요? 매년 비슷한. 양산 체제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안타까워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저는 삼성이 좀 위상에 맞게 그 IR을 뭐 투자자들 모아놓고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냥 그때그때 정기 레터를 갖다가 시장에다 뿌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헷갈리게 자꾸 단독 기사 막 이래 됐다 안 됐다 뭐 한쪽에서 뭐 좋은 얘기하고 한쪽에서 나쁜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말고 방향을 가지고 정해 갈 수 있게끔 그려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 싶어요. 그거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관계자분이 보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사실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의 이런 독주 체제를 막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럼 SK 하이닉스가 지금 HBM 고객 구성이 엔비디아가 65%, 브로드컴이 20%, 그리고 아마존이 15% 이렇게 좀 제시가 돼 있는데 고객사가 더 추가적으로 다변화될 가능성들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결국은 엔비디아 제품이 타사 제품들을 압도하고 있는 거는 쿠다 시스템의 편의성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얘기했었던 그 커스텀 HBM이라고 해서 그 커스터마이즈 돼가지고 제품을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각 기업마다 좀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뭘 포커싱하는 게 다를 수 있고 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선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엄청나게 물량 오파가 큰 데가 있는데 요만큼 하는 데들에 그거 맞춰주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큰데 포커싱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가봐야지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시장 자체가 AI 가속기가 지금은 엔비디아가 지금 뭐 거의 독주 체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논한다는 것 자체는 크게 의미는 없어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의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큰 엔비디아의 리스크이기도 할 것 같은데 중국 수출 제한 요거는 더 심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뭐 화해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뭐 타코한테 물어봐야죠. 타코. 가속기 칩 관련된 부분 해가지고는 이번에 그 미중 협상에서 반도체 쪽 칩을 일부 풀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히토류 받는 거고. 네. 근데 이번 협상 과정에서 보면서 느끼는 거는 실제 내부적으로는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양쪽이 다 마찬가지일 거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 장난 아니게 힘들 수도 있는데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은 미국이 더 안다라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기본적인 양국의 경제 체제의 차이예요. 정부에서 이렇게 주도하는 쪽하고 민간 중심으로 되는 쪽. 왜 민간 중심으로 하면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막 그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막 네. 근데 이쪽은 위에서 딱 누르고 있으면은 불만이 있어도 이러고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차이긴 한데 그게 결국에는 이런 어떤 신경전이 붙었을 때 극단적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미국이 견디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전쟁이다 이러면 또 다른 얘기겠지만은. 네. 전쟁이다 하면 다 같이 죽자는 거가 되는 거니까 지금은. 그래서 지금 칩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도 변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젠순왕 CEO가 이제 얘기했던 게 이러면 화웨이가 다 먹는다고 이거잖아요. 중국 시장을. 네. 그리고 그쪽도 뭐 칩을 만드네 어쩌네 하는데 지금 아직 기술적으로 보면 한참 못 따라온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들어보면은. 그래도 어쨌든 지금 걔네들은 그 대안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 H20 가지고 심지어 소프트웨어는 엄청난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딥시크 뭐 네. 어쩌고 해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긴장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마냥 방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칩 성능까지 만약에 많이 올라와 버리면 양쪽의 어떤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선에서 왔다 갔다. 네. 또 안 준다 그러면 우리도 히토를 안 줘 뭐 이래버릴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피곤한데 문제는 그 피곤함을 그 스트레스를 트럼프가 중국에다 풀어야 되는데 중국에다 풀지 않고 이제 말 잘 듣는 애들한테 이제 풀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네. 그게 조금 답답하죠. 그러면은 사실 이제 지금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두산 뭐 이런 그런 쪽에 AI 반도체 쪽에 치중돼 있는 종목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많이 소외돼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들고 계시는 혹은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한테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순서상 좀 뒤로 밀리기는 하더라도 한번 돌긴 돌 것 같아요. 저는요. 이미 어느 정도 실적 베이스가 되는 회사들은 중소형주들도 올라왔어요. 네. 밑에서는 꽤 올라왔어요. 지금 뭐 영업이익률이 높은 데라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어떤 실적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가는 회사들 또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독점성을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런 애들은 좀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현상 이런 중소형주까지 확산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또 이제 한 가지 달라지는 건 뭐냐면 앞서도 이제 그 시장 자체가 디램 시장의 성격 자체가 네. 레거시는 우리 이제 별로 취급 안 하는 분위기잖아요. 이제 DDR5 말고는 그러니까 DDR4 가격이 지금 5를 넘어서고 뭐 난리 나잖아요. 지금.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2분기 실적이 메모리 기업들 서프라이즈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뭐 날지는 모르겠지만 단종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흥분하진 않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삼성은 단종한다고 해놓고 그냥 뒤로 몰래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수익을 크게 낼 게 없다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소리, 사실 되게 자존심 상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돈이 수익이 나는 게 뻔히 보이는데 뭐 그걸 굳이, 그죠? 그렇죠. 근데 지금 CXMT까지도 단종하겠다는 걸 봐서는 포시장이 이제 5로 빨리 대체가 되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그걸 선제적으로 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웃자고 한 얘기니까 괜히 그거 곡해하지 마시고. 네. 근데 이제 좀 시장 자체는 AI가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소프트웨어가 탑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디램 사이클 자체도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HBM의 그 수율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갖지 못한 회사의 차이는 좀 분명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어쨌든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3 시장의 80% 이상, 지금 4도 75% 이상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반면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진입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아예 4는 지금 샘플 테스트도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여전히 큰 그림으로 보면 하이닉스고 네. 외국인들도 아마도 지금 봐서는 하이닉스에 베팅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갑자기 삼성이 기적적으로 뭔가를 해내준다면은 또 상황은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외국인들의 원픽 그리고 현재 위치로서도 원픽인 SK 하이닉스의 주가 위치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 PER이 5배라던데요. 네. PBR이 1.7배? 맥쿼리 얘기니까 내년에 실적 개선되고 아까 뭐 영업이익이 60 몇 조 나온다고 그랬었죠? 68조요. 68조? 네. 영업이익 68조면은 시가총액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맥쿼리 논리대로 만약에 붙는다고 하면은 네. 그 다음에 90 몇 조 나온다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90 몇 조 나올 때가 피크라고 치고 그렇다고 해서 HBM이 무한 성장하지는 또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어쨌든 시가총액이 지금보다는 더 올라야지 정상 아닐까요? 일단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래서 저기 하이닉스 저도 별로 없어요. 네. 저기 속았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나도. 근데 사실은 조방운전처럼 좀 화끈한 걸 차라리 다 해버리고 괜히 말 믿고 했다가. 네. 근데 저는 삼성전자도 잘 됐으면 좋겠고 네. 하이닉스도 지금의 어떤 그 위상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이 혼자 다 독식하는 걸 나눈다 하더라도 센티적인 충격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볼륨에서는 하이닉스도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양쪽이 다 좋아질 거다. 물론 삼성전자는 지금 깔려 있으니까 이게 올라오는 속도가 좀 빨라지겠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기대감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정말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이번 상승장에서는 소외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는 거고 네. 저도 사실 지금 머릿속에서 그게 좀 고민스럽고 골치 아파요. 그쵸. 제일 답답하고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 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서 오늘 영상을 삼성전자 관계자분이 보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보고 지금까지 또 좋은 인사이트 주신 이영훈 이사님 감사합니다.